안녕하십니까. 남수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항공법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법규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은 2017년 3월 30일 날 분법이 되었는데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그리고 공항시설법으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업법은 항공기 기술 기준, 종사자, 항공교통, 초경량 비행장치 등이 포함되었고 항공사업법에는 항공운송사업, 사용사업, 교통이용자 보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항공시설법은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항행안전시설 등이 포함되었고 이런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0장의 신고, 인증, 비행승인, 전문교육기관, 조종자 준수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념과 기준입니다.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과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고 항공안전법 제2조 3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동력 비행장치, 회전액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장치, 기구류, 낙하산류, 기타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서 세 항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력 비행장치에는 타면 조종형이 있고 체중 이동형, 그리고 회전익 비행장치에는 초경량 비행장 헬리콥터와 초경량 자이로플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인 비행장치는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무인 동력 비행장치에는 다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로 구분이 됩니다. 기구류에는 유무인 자유기구와 계류식 가스기구로 구분이 되지요. 그러면 동력비행장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비행장치는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이 115kg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차륜, 스키드 및 프로트 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여긴 타면 조종형과 체중 이동형이 있다고 했죠. 타면 조종형은 주 날개 및 꼬리 날개에 있는 조종면을 움직여서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체중 이동형은 타면 조종형 비행장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면서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전익 비행장치도 마찬가지로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것. 여기에는 초경량 자이로플랜과 초경량 헬리콥터가 있는데
초경량 자이로 플랜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의 작용에 의해서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초경량 헬리콥터는 일반 헬리콥터와 동일한데 단지 자체 중량이 115kg 및 좌석수 1개가 1인승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와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이며 탑승자 연료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비행장치. 또한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매거나 패러글라이더에 동체 등을 연결해서 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합니다. 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일반 패러글라이더와 달리 어떤 높은 산이나 산에서 평지로 뛰어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면서 비행을 즐길 수 있는 비행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가 있습니다.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로서 체중 이동형과 타면 조정형 등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행글라이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패러글라이더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무인 비행장치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비행장치를 우리는 무인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무인 동력 비행장치에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그리고 무인 멀티콥터가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하지요. 그리고 무인 비행선이 있는데 무인 비행선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을 우리는 무인 비행선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류는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것을 비행장치를 우리 기구류라고 하죠. 이런 기구류에는 유인 자유기구와 무인 자유기구 그리고 계류식 기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 자유기구나 무인 자유기구는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를 등을 이용해서 하늘로 떠오르는 비행장치를 말하고 계류식은 비행 훈련 등을 위해서 케이블이나 로프를 이용해서 지상과 연결하여 일정 고도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지상에 묶어 놓은 어떤 기구, 이런 것을 계류식 기구라고 합니다. 낙하산류 및 기타는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를 우리는 낙하산이라고 하죠. 또한 그 밖에 어떤 초경량 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등이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의 구별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상 무인 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는 무게로 구분하는데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 항공기로, 그 다음 150kg 이하는 무인 비행장치로 구분을 합니다. 국제민간 항공기에서는 무인 항공기 조종사라고 규정하고 RPAS, 즉 Remotely Piloted Aircraft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비행장치를 소형 무인 항공기라고 하며 25kg 이하를 구분하고 있고 2kg 이하에는 초소형 무인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타면 조종형 비행장치, 이것은 체중 이동형 비행장치이고요. 이것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이것은 초경량 헬리콥터지요. 한 사람이 타고 가는 초경량 헬리콥터. 동력 패러글라이더, 이건 등에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고 비행하는 동력 패러글라이딩. 이것은 행글라이더, 이것은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이 무인 멀티콥터 보시면 이 프로펠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옥토콥터라고 합니다. 프로펠러가 6개 있는 것은 우리가 헥사콥터라고 하죠. 4개 있는 것은 쿼드콥터, 12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데카콥터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인 비행선. 이건 기구류인데 이와 같이 밑에 줄이 안 매달려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뜻하고요. 이와 같이 기구 중에서 밑으로 줄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지상에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묶어 놓은 것을 계류식 기구라고 하지요. 낙하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항공안전법 중에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먼저 항공기 정의부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체로서 최대 이력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강 항목의 기기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고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사고 중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이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된 사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사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구분을 합니다. 비행정보구역. 비행정보구역은 우리 비행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을 말하겠지요. 즉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및 같은 협약 부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 공간 공역을 비행정보공역이라고 합니다. 영공, 대한민국의 영공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항공로는 비행기 길이지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항공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항공종사자는 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즉 항공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하는데, 다만 항공 업무 중에 무인 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여러분들 같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 드론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항공 종사자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비행장. 여러분 비행장은 다 알죠?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항행안전시설. 이것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항행안전시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제권과 관제구가 있죠. 관제권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으로, 통상 우리는 이런 비행장 항공 관제권으로 9.3km까지는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3km 이내에서 비행기를 드론을 날리면 안 되겠죠.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같은 경우는 150m 이내에서 날리게 되어 있는데, 이 200m 이상은 우리가 고정익 항공기 또는 헬리콥터 등이 운영하는 공역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제구를 정해서 200m 이상으로는 비행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m는 여러분들이 관제구 하면 200m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당연히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돈을 받고 농약 살포라든가 사진 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우리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이라고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또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자, 이런 것을 초경량 사용 사업자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의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관련 흐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여러분들 교재에 선명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 표 하나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맞히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시면은 왕구형 드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4종, 3종, 2종, 1종 무인 비행장치가 있죠. 이것은 킬로그램, 즉 무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종 같은 경우는 250g 초과 2kg까지, 그 다음에 3종은 2kg을 초과하고 7kg까지, 2종은 7kg 초과 25kg까지, 그 다음에 1종은 25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치 신고는 왕구형과
4종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사업용일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1에서 3종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디에? 교통안전공단에 드론관리처에다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업 등록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왕구형부터 전체 다 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안전성 인증은 다 안 해도 되는데 25kg을 초과하는 일종인 경우는 안전성 인증을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조종자 자격증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종, 3종, 2종, 1종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같이 1종 시험을 볼 경우에는 필기와 비행경력 20시간을 채워야 되고 실기평가까지 받아야 되지요. 그래야지 합격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행 승인 관련해서는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에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그 1종 같은 경우는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구역이 전국에 3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 지역에서는 일종인 같은 경우는 승인을 득한 후에 비행을 해야 됩니다. 항공 촬영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별도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항공 촬영을 득해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왕구형부터 1종까지 전체 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다 따라야 되겠죠. 밑에 보시면은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 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다 비행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는 상시 승인이 필요한데 단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공역 즉 전국에 32개소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승인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종자 자격증명 응시 연령은 4종 같은 경우는 만 10세 그리고 1에서 3종까지는 만 14세 이상이면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행장치 운영의 안전관리법 종합인데 방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관리입니다. 신고 대상은 초경량 비행장치 자체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중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지방항공청에. 방법은 직접 방법도 있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는 여러분들 요 세 가지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가면은 시험관들이 구두로 물어보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세 가지 서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내 거다라고 하는 서류, 초경량 비행장치의 재원 및 성능표,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짜리 측면 사진을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 변경 및 멸실 신고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아래 사항을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 30일 중요합니다. 멸실 및 해제 신고를 할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용도라든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 성명, 명칭, 주소, 보관처 등을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있습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개구식 기구류,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등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계류식 기구라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를 한다. 사람이 탑승하는 계류식 기구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다 사업에 사용되는 것, 사업용으로 사용될 때는 신고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용이 아닐 경우 이런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낙하산류, 무인 비행장치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인 것,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시험비용 허가 신청, 가끔씩 이런 시험비용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은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성능 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시험 비행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제출 서류는 1에서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인증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 비행 장치는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고 비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는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여기 해당이 되겠죠. 또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 이적 중량이 25kg 이상인 것을 초과한 것 이런 것은 검사 대상이 되고 무인 비행선 중에서도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익 비행장치도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종류에는 4가지가 있죠. 초도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초도검사는 비행장치의 설계,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검사, 그러니까 최초 검사를 우리는 초도검사라고 합니다. 정기검사는 안전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돼서 새로운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 자, 우리가 자동차를 한 2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지요. 그와 같이 이러한 비행장치들도 정기적으로 안전성 인증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검사는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부품의 교체, 수리, 개조 후에 비행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즉 어떤 대폭적으로 교체, 수리했을 때는 수시검사를 통해서
비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재검사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했을 때는 다시 불합격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재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종류에는 초보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일부 교육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2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